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항해 비밀결사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해요. 교과서 166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 대한민국이 왜 약할까? 약해서 약하다 그랬죠. 약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 약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했을 때 가장 먼저 우세했던 게 바로 독립전쟁이란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독립전쟁을 대놓고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 1910년대는 무단통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하면 봐주지 않고 싹 다 잡아갔기 때문에 대놓고 할 수가 없어서 국내에서는 몰래 비밀이야 하면서 비밀결사를 만들고 국외에 이제 해외라고 표현할게요. 해외 나가야지 꼭 어떻게 했지? 해외에서 지우개를 좀 꺼낼게요. 야. 해외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독립을 위한 독립전쟁을 준비했던 게 바로 독립전쟁론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910년대 민족운동의 방향 보도록 할게요. 자,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자 까마귀 밑주실게요. 애국지사들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1910년대에는 의병계열은 물론이고 애국개몽운동의 계열의 인사들도 대부분 독립전쟁론 말했죠? 독립전쟁을 일으켜 일제를 몰아내고자 했다. 그리하여 나라 안팎에서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내에서는 수많은 항해 비밀결사가 활약하였으며 국내 비밀결사 비추치세요. 해외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되어 장기적인 항해 투쟁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다음 문단 볼게요. 일제를 몰아낸 후에 어떤 나라를 세울지 정하는 것도 민족운동을 가졌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또 날라갔어요. 볼게요. 대한제국 체제, 자 볼게요. 대한제국의 군주체제로 돌아가 황제 다시 세워야 한다. 이거 바로 네 글자로 황제를 복귀시켜야 된다. 그래서 복벽주의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독립의군부가 있어요. 여기 독립의군 보이시죠? 자, 반면 제가 예전에 오바마 사진 보여줬잖아요. 우리 오바마가 직업이 뭐예요? 대통령이죠. 여러분들, 대통령을 뽑는 나라는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은 뭐다?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황제를 그만 뽑고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자 하는 민주공화정에 대한 열망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멸망과 함께 군주체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는 약해진 반면 황제의 주권이 국민에게 넘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에 자 밑줄 국민주권의 바탕을 둔 민주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수로 확산되었다. 이게 바로 나중에 배우는 대한광복회입니다. 자 볼게요. 국내에서는 이 당시 여러분들 1910년대 정책보다 무단통치를 했어요. 국내에서는 무단통치의 좀 지울게요. 무단통치의 억압독에서도 수많은 항해 비밀결사가 종치됐다. 대놓고 할 수가 없어. 대놓고 있다가 다 잡아 죽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몰래 밤에 만나서 했다는 겁니다. 마치 데이트하듯이는 아니죠. 목숨 걸고 한 거죠. 자, 넘어갈게요. 활동하였는데 빨간색 네모 독립의군부 그리고 파란색 네모 대한광복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걸 제가 시험에 낼 거예요. 이 독립 vs 대한광복회. 둘 다 해방을 위한 목적은 같지만 이 독립의군은 아까 말대로 민주공화국 중 대한광복회는 민주공화국이고 독립의군은 다시 황제를 세워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게 조금 약간 옛날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 독립의군은 약간 옛날.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이분이 셨어요. 그래서 약간 이분 직업이 뭐냐면 의병장이에요. 선비예요. 원래 선비인데 이분이 나라가 위험에 빠지니까 고종과 몰래 연락을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독립의군부입니다. 자,
독립운동은 고종의 밀명을 받은 의병단 출신 임병찬이 주도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체는 나라를 되찾아 고종을 복위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복벽주의라 말했죠, 제가. 전국적인 의병봉기 준비했다.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냥 기억만 해놓으시고, 당연한 거잖아. 독립전쟁이 이 당시 대세였기 때문에 독립전쟁에서 의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외울 수 있는 핵심 키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죠. 선비들은 왕이 잘못했으면 일단 뭐부터 써요? 글을 쓰죠. 이렇게 상소문 같은 거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상소문 같은 거. 선비가 이렇게 패드를 이렇게 슉슉슉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왕한테 바쳐. 그럼 이제 왕이 말을 들으면은 다행이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막 이랬단 말이야. 이 선비도 똑같아. 여기는 이 임병찬 씨도 똑같아요. 약간 선비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글로써 일본에게 비판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일제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고 계획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었겠어요? 일본이 불법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물러나! 멈춰! 이러는 거예요. 자, 멈춰! 한다고 사람이 멈춥니까? 안 멈추죠,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거. 멈춰. 안 멈춥니다.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조직이 발각돼서 해체됐습니다. 이분들의 이 활동을 볼 때 무조건 어리석었다라고 보지 말고, 얼마나 나라에 뺏기는 걸 억울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표가 있어요. 이 표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확대하시든 뭐 어떻게 하시든 이 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어머. 자,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 보겠습니다. 대한광복회 때부터 대한민국 할 때 그 대한광복회야.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일단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원하는 사람들이지, 민주공화국이 최고라 생각했어. 민주공화국이 뭐야? 대통령 뽑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해방 후에서 반드시 뭘 만들어야 된다? 일본과 싸우기 위해 뭘 만들어야겠어요? 군대를 만들어야겠죠.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만주에도 지부를 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군 양성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군대를 돌리려면 기본적으로 머니가 많이 필요해요. 이 돈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말했다시피 어딜 털었다? 일본군이 세금을 이렇게 털고 있으면 이 세금을 터는 이 마차를 공격해가지고 이 마차를 턴다든가, 또는 친일파 부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칼을 들이밀어서 칼이나 총을 들이면서 이렇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죽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군자금 마련을 위해서 마차를 털기도 하고 친일파를 처단하기도 하다가 그냥 어그로 너무 많이 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제 경찰의 조직이 늘어나 해체되고, 여기는 박상진 씨, 여기 박상진 씨, 박상진 씨는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스터 선샤인 같은 거 보시면은 나라가 어려울 때 군인이 아닌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등장하는 김태리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바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무슨 병이라고 하죠? 의병이란 말이에요. 의병도 이 당시에 규모가 줄긴 했지만 있긴 있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마지막 의병장 기억해 볼게요. 이 마지막 의병 얼마나 억울하겠어. 자기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얼마나 응어리지고 마음에 응어리가 지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응어리지고 억울한 남자의 이름 바로 마지막 의병장 최응원입니다. 얼마나 응어리지는지 기억이 되시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잘 배우세요. 최응원이 지휘한 의병부대는 1915년까지 항전했고, 결국엔 최응원도 붙잡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최응원 씨 사진 있나 볼게요. 없네요. 아쉽게도 옛날에 선생님 때는 있었는데 이게 없네요. 네, 넘어갈게요. 자, 결국에는 일본 눈을 피해서 국내에서 모든 걸 하려고 했던 대한광복회, 독립의군부, 그리고 의병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방법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해외에 나가는 거예요. 애국지사들은 자,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전쟁을 준비하였다. 해외에 만주, 연해주 지역 지을 때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서 이 기지를 건설해서 그리고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학교를 세워서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거의 코리안 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상식 한번 늘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미국의 코리안 타운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미국 코리안 타운. 갈비로 유명합니다. 힌트. 무슨 갈비 유명하죠? 네, 맞아요. LA 갈비로 유명한 그 LA가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에요. 약간 깜짝 쓸데없다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하다가 화면이 꺼져버렸어요.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수업만 하라고 이렇게 좀 준비가 됐네. 자, 만주, 연해주에 독립운동 기지 설치해서 거기에다 이제 학교나 자치단체 만들어서 독립군 양성하고 학교를 세우기도 했다.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 바로 북간도입니다. 간도. 북간도가 어디냐? 간도. 여기 1번. 북간도. 여기 1번 적어주세요. 이 북간도 애국지사는 간민회 등 자치단체 만들기도 하고, 이건 까만색 비추기야. 간민회 등 자치단체 만들기도 하고, 중광단이라는 무장 독립단체 만들기도 하고, 특히 단체 3.1운동 이후, 자, 파란색 비추칠게요.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이게 참 또 지워졌어. 북로 군정서로 발전하면서 무장 투쟁에 기여했다. 자, 이 북로 군정서, 이 군대 이름이 북로 군정서예요. 이 북간도는 약간 여기 쪽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 북간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간도. 자, 남만주도 한국인들이 대거 이주해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는데, 이곳에서 자, 빨간색 네모쳐야지. 내가 선생님 빨간색에다 별표 치세요, 무조건. 신흥 강습소는 민족교육과 군사교육을 함께 실시한 대표적 민족교육기관으로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바로 신흥 무관학교입니다. 이거 별표 3개. 신흥 무관학교 별표 3개. 무관학교, 딱 봐도 뭐 만드는 거야? 무기를 드는 군인들을 만드는 학교로 바로 신흥 무관학교라고 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까지가 딱 보세요. 북간도, 남만주가 공도적 중국이라면 또 우리 어디까지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네요. 러시아. 이 당시엔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였는데, 이 러시아에 있는 연해주 지역에서는 블라디보스톡 교회에 신안촌이 건설되었고, 자치단체인 권업회가 조직되어 동포사회를 이끌었다. 이 권업회는 효과적인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상설, 이동기를 정부 부통령으로 하는 태안 광복군 정부까지 만들게 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활동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에게 의해서 저항해서 활동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제와의 관계 악화를 꺼린 러시아가 한국인의 무장활동을 금지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어려웠다. 여기가 바로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여기가 연해주.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좀 남쪽에 있잖아요. 남만주. 제가 그림, 여러분들 이 부분 프린트 드렸어요. 제가 프린트 드렸단 말이에요. 프린트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신흥 무관학교 있고. 별표 치시라고 했죠, 제가. 자, 넘어갈게요. 여기 신흥 무관학교 또 스페셜 있네. 신흥 강수로로 출발하여 신흥 중학교,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하면서 폐교될 때까지 3,000여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이들은 무장 독립전쟁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분들이 나중에 국군에 참여하기도 하고 독립군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 신흥 무관학교 나중에 경희대학교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 독립운동은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쟁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중국 관내랑 미국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부터 하겠습니다. 자, 중국 관내 어디다? 여러분들 그 항구 도시로 유명한 곳 바로 어디입니까? 상하이. 그리고 베이징이나 또는 우리 미주. 여러분들 미주 하면 아이돌 멤버 생각할 때, 이 미주는 뭐냐면 아메리카라고 그러죠. 아메리카.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멕시코 등이 있죠. 이런 곳까지 가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미국을 왜 갔겠어요? 놀러 갔겠어요? 아니에요. 먹고 살라고 간 이 미국을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독립운동에다 돈을 투자하는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존경에 마땅할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너무 거리가 멀잖아. 그래서 직접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외교활동, 중국과 미국 정부 상대로 외교활동이나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중국의 상하이에서는 신규식 등이 애국지사들을 규합하여 아이고 또 지워졌어. 신규식의 동제사라는 게 있다는 거. 상하이. 진짜 힘드네요. 상하이. 신규식 동제사. 이 단체는 중국의 혁명 세력과 결국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여운형, 우리 여운형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은 신한 청년단이라고, 우리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위주로 신한 청년단 만들었어. 젊은 사람들끼리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한 청년단이 나중에 3.1운동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주 지역에서는 장인왕과 전명훈이 신이 미국인인 스티븐슨을 처단하는 것을 계기로 애국심이 고조되면서 한인단체 통합한 대한인 국민회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의 대표가 바로 우리 안창호 씨예요. 제가 안창호 씨 아들이 대한민국 가장 넘버원 첫 번째인 할리우드 배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세한 건 제가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할리우드 배우십니다. 아들분께서. 이 안창호 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독립운동가죠. 자, 이 단체는 공개적으로 민주공화국 수립,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미국의 방식이 민주공화국 수립을 주장했으며 동포사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만주, 연해주에 지부를 설치하고, 똑같아. 맨날 지부 설치,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모아 전달하는 등 항해 투쟁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미주 여러 지역에서 무장투쟁 단체들을 만들었다. 대한인 국민의 유력한 지도자였던 박용만은 하와이에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였다. 이게 뭐다? 무장투쟁이에요. 멕시코 동포도 숙무학교를 세워서 독립군 무관을 양성하였다. 이렇게 우리 동포들이 해방과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멀리 있는 상하이나 미국, 하와이에서조차도 멕시코에서까지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는 그냥 이제 자기 돈을 팔아서 시능 무관학교를 세우신 이회영 씨가 내용이 나와요. 이분들이 굉장히 돈이 많았는데 다 같이 만주로 가요. 그래서 땅과 집을 한꺼번에 처분해서 만주로 이동한 다음에 학교를 세워요. 그게 바로 신흥 강습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 되는 거죠. 이분들이 독립운동에서 팔아 제낀 전 재산이 전부 다 600억 정도, 최소 600억 원. 정말 엄청난 부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전 재산을 다 팔아,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 이런 집 다 팔고, 독립운동을 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회영 분도 결국에 독립운동하다가 본인이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고문을 받다가 숨졌고, 형제들은 대부분 다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바로 6형제 중에 남은 이시영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하기도 하고 광복구의 초대 부통령을 하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 최대 명문가이자 갑부였던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털고 해외로 나가서 독립군을 양성한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줍니다. 이거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고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돈이 있든 없든 자신의 위치에서 독립운동에서 희생하신 독립운동가분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